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군산시의회가 건의한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군산 시민사회단체가 몇 년 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환 의원으로부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시의회가 군산으로서는 예물이죠. 군산항 준설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 해결 방안으로 해서 이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에 쓰자는 그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하는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왜 이 군산시가 지금 이 시기에 이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까?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항은 이미 그 1899년에 개항 이후 126년 동안 저희 이제 서해안 관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국가 무역항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설토가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함에도 불구하고 5만 톤급 배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하역의 문제 그리고 물류의 문제가 합쳐져서 군산항이 이대로 가면은 과연 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네. 이제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5년간 보면은 연평균에 그 쌓이는 퇴적물들이 약 300만 톤 정도가 쌓인다고 그럽니다. 연간요? 예, 연간. 그런데 이제 이걸 준설을 하는데 1년에 준설하는 게 보통 60에서 이제 7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쌓이는 퇴적물에 비해서 준설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지금 그렇죠. 준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산항이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군산,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이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그 모두의 광장 행사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의 메리토로 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거기서도 나왔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뭐 군산시의회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저희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이런 내용을 그동안 쭉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일부 정치인들도 주장을 하긴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 관련 부처인 해수청이랄지, 뭐 농촌공사랄지, 전라북도나 군산시도 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군산시에서 공식적으로 특별법 건의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좀 발의에 또 촉구 건의안을 또 채택을 했고, 여기서 과연 그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동의를 한 것이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의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원들 입장은 어쨌든 새만금이 국가사업으로 오랫동안 사실 끌어왔던 사업이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뭔가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는
첫째는 군산항의 준설토는 계속 쌓여갖고 있고 이 투기장을 만들기는 뭐 한 2028년도 이후에나 네. 검토가 될 것 같고 또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새만금은 그 내부 매립의 문제는 또 매립토가 부족해서 또 매립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그 내부에서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하자니 또 오염도가 너무 높아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수년 동안 네. 이것을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이것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부처 간에 이해관계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이것을 조금 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법을 하게 되면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되지 못했던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특별법을 만들므로써 좀 추진이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원님도 이제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의원님들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제 뭐, 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참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이 미동도 하지 않았던 예, 것이 예. 사실입니다. 특히 집행기관들, 뭐 해수청, 농촌공사, 전라북도, 군산시도 예,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준설토 새만금 매립 주장을 그동안 이렇게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말하자면 이 과거를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새만금 그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하기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준설토에 오염물질이 축적돼 있어서 이것을 이동해서 재배치를 하면은 새만금 내부에 오염물질이 재유입되고 네. 또 방출돼서 수질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과학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새만금 말고 군산 국가산단 네. 그리고 그 군장 옛날에 군장 국가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를 매립할 때 군산항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새만금 내부를 매립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됐다. 네.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좀 굉장히 미흡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전라북도하고 환경부 조사에서도 그 토양 오염 기준치 이하로 안정 판정을 받았다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 주장하고 있는 그 군산항 준설토가 네. 새만금 내부를 매립하는 데는 뭐 오염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는 것은 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좀 근거가 좀 네. 미약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쭉 말씀을 좀 서영님께 했지만은 이런 관계기관과의 어떤 협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에 좀 이런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을 수용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는 정말로 이 준설토에 대해서 해수청도 좀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때는 그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에 매립하는데 뭐 오염이라든지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부처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수청이라든지 그리고 농어촌공사라든지 네. 뭐 이런 데가 이제 서로 간에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환경부랑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좀 뭐랄까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조금 이것들이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부처의 주장만을 반영하지 말고 네. 실제적으로 그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에 매립했을 때 진짜 그 농어촌공사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오염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게 그러면은 매립토로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도인지 좀 이런 것들이 저는 과학적으로 좀 먼저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에 매립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새만금이 계속 내부 매립에 있어서 그 매립토에 대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거, 네. 지지부진한 것을 메리토가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하다. 네. 그리고 군산항은 어쨌든 준설을 해야 되는데 네. 제2투구기장은 2028년도에는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 1투기장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로 해서 올해면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투기장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어쨌든 군산항을 준설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새만금을 매립하는데 또 메리토를 구입해서 갖다 놓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네. 또 이 투기장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에 매립하게 되면은 군산항의 준설도 해결이 되고 새만금 내부의 매립도 해결이 되고 또 국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지지부진하지 말고 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 조사를 통해서라도 가타보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만금 산단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 주요 자재가 지금 서만금 안쪽에 오염된 그 준설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좀 이 군산항 준설토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새만금 매립을 하는데 새만금 내부에 있는 퇴적된 것들을 네. 지금 준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준설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그 좀 이렇게 침하돼서 네. 뭐 썩어 있는 거라니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다시 물 위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이 물 위에 나왔을 때는 방조제가 없으면은 그나마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나마 좀 덜 할 건데 이미 여기는 방조제로 막혀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지 못하고 다시 그 내부에서 맴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현재 새만금 내부에서 그 준설하는 준설토들은 이미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다고 네. 이미 그건 조사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군산항 그 준설토보다는 새만금 내부에 있는 준설토가 더 오염도가 심하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다 보면 새만금 그 방조제가 완공되고 난 뒤에 이 산단이랄지 이런 그 매립을 했을 경우에 초기에는 군산항 준설토를 갖다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폐사관을 예.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그 준설토를 빨아들여서 군산 저기 새만금 산단이 그 매립으로 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예, 예, 예. 그래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예, 예. 그때 상황을 혹시 뭐 기억을 하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산항 준설토를 가지고 이미 그 군산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군장산단들을 매립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관, 큰 네. 파이프관을 이용해서 군산항 준설토를 그 새만금 내부로 보냈었는데 이게 이제 부처들 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관계라고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도 사실 2008년도에 그 경제서 분석을 해서 군산과 장항항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새만금의 준설토로 사용을 하면은 2천억이 넘는 제2 준설토기장을 안 만들어도 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새만금을 매립하기 위한 또 그 매립토를 그 구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 말하기로는 결과적으로 한 6천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 네. 그 감사원 얘기를 감사 했었거든요. 결과가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서 감사원에서 말을 하면서 그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토로 이제 사용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처 간에 하나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 의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 새만금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취재도 해보고 그러게 되면 그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군산항 준설토가 좀 메리토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 의원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유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 거의 근거가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네. 관계 부처가 차라리 한 부처가 그것을 끌고 가게 되면은 네. 정확한 조사라든지 뭐가 나올 건데 부처마다 조사하는 것들이 좀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물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군산항 준설토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오염물질이 있어서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그 이야기가 과거부터 똑같이 일관되게 와야 되는데 이미 2000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 무렵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의 그 매립토로 쓰기 위해서 관을 네. 만들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 군산항만청하고 그때 당시는 그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네. 사업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서로 협약을 해서 군산항만청은 약 2,100만 톤, 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약 3,800만 톤을 해서 총 5,900만 톤 정도를 군산의 준설토를 갖다가 매립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협의까지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 오염도가 또 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군산항 그 준설토를 새만금의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주장은 그러면은 항만청이나 아니면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오염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네.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조사를 통해서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군산시의회가 채택한 그 결의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핵심은 군산항 준설토는 퇴적토는 물론이고 금난도에 지금 쌓여진 투기터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아까 쭉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군산항의 수심 부족의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보입니다. 수심 부족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래서 걸쭉거리가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예. 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항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가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 1부두부터 7부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심은 1부두에서 4부두까지가 11m, 그리고 5부두에서 6부두까지가 12m입니다. 네. 그리고 7부두가 14m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수심이 1부두는 4m, 2부두 3m, 3부두 4m, 그리고 제 7부는 이제 11m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2만 톤급 배들이 들어오려면 한 11m가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3만 톤급은 12m, 5만 톤급은 14m인데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배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미달되니까 선박 입항에 제한이 되고, 그리고 하역 가능일수가 감소되어서 물류나 항만 기능이 저하되는 네. 이것이 지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군산항 준설토를 가지고 새만금에 매립을 하면은 준설이 더 원활하게 좀 빠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는 이유가 첫째적인 것은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금이 그 개발이 그 진척도가 지지부진한데 이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하게 되면 그만큼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준설토를 매립을 하려면은 준설을 하고 또 매립토가 있으려면 이제 결국 이제 비용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했을 때에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거다. 그리고 제2 투기장을 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투기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뭐 한 2천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금난도에 현재 투기장에 있는 준설토들을 가져다 새만금에 매립을 하고, 그리고 준설토를 또 그 새만금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2 투기장은 저희가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준설토 문제도 새만금 메르토로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새만금 방조제와 금강하구뚝 또 상식 해방을 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새만금 방조제 뭐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쭉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예. 금강하구뚝 이 상식 개방은 아직은 상당히 논란 중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결의안을 해서 새만금 방조제는 물론이고 금강하구뚝까지 상식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나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금강하구를 개방하자는 얘기는 사실 뭐 요 근래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오래된 오래전부터, 얘기죠. 네. 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라북도나 군산보다도 서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강하구뚝도 상식 개방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하구등이 생김으로써 군산항에 준설토가 쌓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만금 하구뚝으로 인해서 생기는 준설토가 약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을 그 금강 하구를 개방하게 되면은 군산항의 준설토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준설 비용도 이제 전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획 수심 확보를 함으로써 배들이 안전하게 드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군산항을 이제 살리는데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금강하구 뚝 개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구뚝이 생김으로써 그 하구에 있는 생태계가 네. 많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예로 그 낙동강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를 개방함으로써 그 녹조가 많이 끼고 그리고 환경이 많이 죽었던 것들이 낙동강 하구를 개방함으로써 이제 모래톱이 생기고 네. 다시 그 환경이 좀 살아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하구뚝을 그 개방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금강 하구에 있는 생태 환경도 좀 더 되살아나서 오히려 군산을 많은 그 사람들한테 그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을 이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새만금 내부나 금강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관계 부처가 서로 다르잖아요. 뭐 농어촌공사, 뭐 환경부, 뭐 항만청, 뭐 해수부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환경부는 아무래도 환경 쪽을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오염의 문제를 그 오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나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청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해서 어쨌든 그 뭐 공단을 만들든 네. 아니면은 내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서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의 이해가 이렇게 충돌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그 흩어져 있는 부처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좀 단일 구조로 돼서 좀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저희들은 특별법을 만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법을 좀 조속히 만들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서로 특별법을 마련을 해가지고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문제를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라는 예. 입장입니다. 자, 군산시 이제 이런 그 촉구 결의안이 낸 뒤부터 정치권도 조금은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검토를 요구를 했고 또 환경부 장관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혹시 이런 과정에서 어떤 군산시의회하고 뭐 교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근데 저도 그 안호영 의원님 국감장에서 했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하고 아마 안호영 국회의원도 전에부터 새만금 내부의 문제 그리고 해수 유통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발언들을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군산시의회의 건의문 채택과 맞물려서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아마 말씀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안호영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하고 큰 교감 없었지만은 네. 아마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네. 안호영 국회의원도 어쨌든 전라북도 국회의원이고 저희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새만금을 쭉 바라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진척이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표적으로 뽑는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그런 부처 간의 좀 이렇게 생각의 차이, 좀 대립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시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을 했고 안호영 의원께서도 그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뭐 정치적인 립서비스로 하는 예. 얘기인지 실제로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네.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되겠구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그 각 부처나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또 많다고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군산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국감장에서도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도 이제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 그냥 입 서비스로만 하지 말고 다시 저는 좀 처음부터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관계 부처, 그리고 뭐 군산시의회, 뭐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이쪽에 그 전문가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새만금의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환경단체들도 있잖아요. 예, 전문가 단체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책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탁상공론만 하면서 뭐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서 의원님을 비롯한 군산시의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어쨌든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번 건의물 채택을 했고 또 국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처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군산시의회와 그리고 군산에 있는 전문가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새만금 그리고 금강하구의 문제들을 꾸준히 제기했던 그 시민단체들 이런 데들하고 좀 시민사회하고 좀 폭넓게 좀 이렇게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좀 장을 좀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내어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앙 부처를 관계 부처를 좀 더 좀 강하게 압박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시간만 또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시민사회와 의회 그리고 전문가들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서 이번에는 꼭 반드시 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군산항 준설토로 새만금을 매립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안쪽 바다의 오염도 줄이고 군산항 준설토를 해결하고 또 매립을 하면서 투기장을 건설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군산항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경계선이나 매립 준설토의 어떤 환경 오염 가능성,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군산항 준설토와 새만금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환 군산시의원이었습니다. 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